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장 쪽 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장 쪽 봤을 때는 샤오미라든지 BYD 업체들이 어땠습니까? 경쟁 업체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워낙 많은 보조금과 인프라를 통해서 이미 BYD는 글로벌 1등이 됐지 않습니까? 테슬라를 제쳤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소위 부품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배터리든 전장 부품이든 이정 회장 입장에서 당연히 사업을 해야죠. 시진핑 주석도 만나러 간다는 얘기가 가긴 봤는데 그거 뭐 충분히 전장 부품 쪽 혹은 폴더블 할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트라이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거의 6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5만 원대 초반대까지 빠졌죠.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HBM을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평가를 잘 받지 못한 거보다는 사실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역크로스가 난 게 큽니다.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히 증가해야 되는데 실적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익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 좋다라고 아마 저번에 말씀을 드리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안 좋은 것보다는 글로벌 관세 전쟁 때문에 반도체 자체가 안 좋은 거고요.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20% 이상, 마이크론도 20, 3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주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삼성전자만의 이벤트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 된다면 2분기, 3분기 디램 가격에 반영할 것도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충분히 이관신 정책에 따른 뭔가의 그 레거시의 회복 이런 것들 최근에 논리가 있었었는데 관세 때문에 다 박살이 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새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그런데 5만 원 초반대라는 부분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PBR 1배 언더 0.9배 수준의 꽤 저평가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증시도 그렇잖아요. 이 저평가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바텀이 될 만하긴 한데, 이 바텀이 될 만하려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외국인들이 공매도 계속 때리고 있고요. 매도 엄청나게 때리고 하루에 9,000원씩 팝니다. 9,000원씩. 과하다 싶을 정도로 팔아요. 아까 마진콜 얘기 드렸는데 그들도 해지를 할 거면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국내 코스피만큼 유동성이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잘 팔려요. 정말로. 글로벌 ATM기라 옛날에 말도 있을 정도로 거래 대금도 풍부하고 굉장히 외국 입장에서는 좋은 곳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과거의 삼성전자의 변동성보다는 요즘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얘기 나온 김에 하이닉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적 증가 측면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아요. 좋아서 뭐 많이 여쭤보시긴 할 텐데,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반도체 반등이 나오게 될 텐데, 그죠? 나올 텐데 여기서 뭐가 좀 베타가 클지 이럴 현장에서 항상 하이닉스를 먼저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HBM 관련주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테크잉이라든지 PSK홀딩스라는 이런 작년에 한 끝발했었던 주식들, HBM, 한미반도체라든지 요 하나 비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순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대형주 단이 안정화가 된 다음에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는 다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대형주 때 안정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로 내가 먼저 매매를 만약 한다면은 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하이닉스 실적 추정치가 계속 좋긴 좋습니다. HBM4부터 시작해서 오늘 기사 보니까 HBM4E까지도 아마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가 반도체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반도체는 품목별에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가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의 특성상 말한 건 한번 내지르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태까지 철강도 한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으니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직 수출되는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만으로 수출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 자료 보니까는 한 1.5%에서 2%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높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품으로 같이 전이가 된다면 부품도 관세가 들어가잖아요. 그 요것도 역시
일정 부분 4%에서 5% 정도가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최근 보고상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공장이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많아요. 이것도 역시 중국에서 직접 생산되는 구조.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기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관세 실적으로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이거죠. 실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되면 아까 애플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실적으로 안 팔립니다. 비싸지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안 좋아져 버려요. 글로벌 세트 수요 자체가. 휴대폰, 노트북, 뭐 2차 전지 보면 자동차 다 안 좋아져요. 지금 그것을 다 프라이싱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죠. 그러면 언제 해결이 되느냐 했을 때는 그다음 분기 실적. 지금은 그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을 깎는 중입니다. 애널리스트 계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관세 이제 할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깎일지가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1.5% 뭐 4% 5% 이것도 러프하게 잡은 수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것도 요 자료를 봤을 때도 이게 러프하게 추정한 거예요. 근데 실적으로 그에 대한 영향 올 때 제가 어떤 기사 봤는지 아세요? 실적으로 한국 관세는 25%가 아니고 10%가 타당하다 이런 부분이 기사로 나와 있어요 또. 얼만큼 지난주 4월 2일 날 관세가 발표할 때 누적 매출액의 피해액에서 나누기 2 해 가지고 그냥 이해한 거지 않습니까? 약간은 좀 그렇게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를 하는데 단순히 나누기 2를 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건 솔직히 슬프고요. 이게 지금 아까 10%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트럼프 쪽 우방 쪽 싱크탱크인 곳에서 나온 기사예요. 외신 기사인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리 좀 국부를 키워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말이 좀 세긴 셌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엑셀로 '이만큼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식은 그때 제일 많이 빠져요, 어려울 때. 막상 수치화가 되면 '이 정도 빠질 것 같다.' 그럼 여기서 빠지고 더 안 빠집니다. 여기 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등 나와요. 원래 어느 정도 이 정도가 적정한 가격인데. 근데 지금은 적정한 가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이크론, 엔비디아 그렇게 또 몇 번 얘기하면 마이크론 12% 빠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엔비디아는 2년 동안 치어로인 주식인데 지금 GPU 안 팔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브리 때문에 지금 GPU 녹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챗GPT 이용자 수 몇백만 늘었다면서요. 그거 옛날 내러티브에서 두세 달 전에는 그러면 AI 관련된 상한가 쳤을 거예요. 전력기기 이런 것들. 원전 이런 거 엄청나게 날았을 텐데 지금 다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장마다 증시를 이끄는 내러티브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경기 침체 때문에 덮여 가지고 두들겨 패는 것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주식하셨던 분들 혹은 주식을 처음 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지금 실적 굉장히 좋은데 왜 안 가? 왜 빠지기만 해? 이러면 당황스러운 거죠. 이럴 때 주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주식은 그때의 시대 정신이 있다. 지금 시대 정신은 관세고 경기 침체고 그러니까는 살아남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이 시대 정신이 또 한 1-2주 있다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AI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1 분기 때 희어렸던 로봇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내러티브성으로 그쪽 하기에는 워낙 무겁다는 거죠. 짓눌려 무역 분쟁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하느냐라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반도체 얘기가 좀 말이 좀 세긴 샜는데 일단은 대형주 단 먼저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많이 보시는 거는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중국에 방문했는데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장 쪽 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장 쪽 봤을 때는 뭐 샤오미라든지 혹은 기타 BYD 업체들이 어땠습니까? 좀 경쟁 업체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워낙 많은 보조금과 워낙 많은 인프라를 통해서 이미 BYD는 글로벌 1 등이 됐지 않습니까? 테슬라를 제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소위 부품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배터리든 전장 부품이든 뭐든. 이정 회장 입장에서 당연히 사업을 해야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만나러 간다는 얘기가 가긴 봤는데 뭐 충분히 전장 부품 쪽 혹은 뭐 폴더블 할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트라이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작년에 전체 매출액 중에서 아마 35%가 40% 정도가 60조 그 정도 부분이 중국 매출일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60조 조금 넘고요. 그러면 중국 매출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중에 한번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워낙 이재용 회장의 행보가 삼성전자고요. 그러니까 워낙 저희가 딥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한데 더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이고 지금 삼성전자는 관세, 반도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주가층에 봤을 때는. 그래서 회장님 당연히 가시고 집중하셔야죠. 그렇지만 요런 글로벌 트렌드를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HBM 사업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HBM3E는 조금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하고 진입자 최근에는 HBM4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HBM4는 커스터마이즈드라 그럽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는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는 이런 부분이 AI PC, AI 휴대폰으로 발전이 되면서 그것을 온 디바이스 AI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다품종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파운드리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파운드리가 삼성전자 경쟁률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TSMC가 세니까는 파운드리 얘기 저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1등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긴 했지만 지금은 HBM4가 삼성전자 주가 프라이싱 하는 데는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하방에 되면 땡큐고요. 되면 땡큐인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관세만 얘기하다 갈 것 같은데 관세가 어떻게 빨리 풀리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황도 이제 관세를 봐야 하는 상황일까요? 당연하겠죠. 아까 뭐 여러 번 반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국내 반도체 업황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거는 가장 잘 따라가는 미국의 지표는 ISM 제조업 지표예요. 제조업 지표가 얼마 전 발표 나온 게 49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의 확장인데 50 언더가 나왔기 때문에 확장 국면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빠지는 부분이 나와서 그때부터 국내 반도체도 좋지 않게 나온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미국의 매크로가 될 거고 미국의 지수가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지수를 하는 건 역시 또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걸로 귀결이 돼요. 작년까지 저희가 이런 시간 나와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실업률 얘기 많이 했고요. CPI 얘기 많이 했고요. 그렇죠. 통화 정책 얘기 많이 했고 금리 얘기 많이 했습니다. 최근 나오시는 분들 그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부분이 다 관세 때문에 파생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우리가 실업률 발표하면서 고용지 발표하면서 그날 밤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관세 때문에 적당히 영향받을 거 했는데 이번엔 예측할 수 없다. 지켜봐야 된다. 그것 때문에 통화정책 방향 유무를 일부 수정할 수 있을 것 이런 식의 나름 적극적인 행보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과거의 발언과 과거의 트럼프의 발언과 지금 발언, 지금 정책은 너무나 강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국유화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 드리는 거 너무 죄송하긴 하고요. 그 자체가 반도체 부분 사실 우리 국내 수급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국내를 보는 것도 역시 아시아권에 얼마큼 돈이 들어가느냐, 그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 똑같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